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삼투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학생 고르라고 되어 있죠. 농도가 묽은 용액의 용매 분자가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현상이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반투막을 통해서 용질이 아닌 용매 입자가 이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에 해당하고요. 반투호프 법칙에 따르면 용액의 삼투압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RT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농도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합니다. B도 맞는 설명이네요. 소금을 뿌려놓은 배추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 삼투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금을 뿌려놓으면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배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분, 즉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C도 맞는 설명이네요. A, B, C가 맞는 설명이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마이너스 4도씨 1atm에서 물의 가장 안정한 상 A와 4도씨 1atm에서 안정한 상 B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1atm 기준으로 0도씨가 어는 점이기 때문에 0도씨보다 낮은 마이너스 4도씨에서는 얼음으로, 4도씨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기억은 공유결합과 수소결합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모형을 보면 분자 간 힘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자리가 수소결합에 해당하고요. 공유결합은 물 분자 안에서 수소원자와 산소원자 사이의 결합이 공유결합에 해당하겠죠. 니은번 단위 부피당 물 분자 수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물 분자 수가 물의 질량에 비례할 테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과 비례관계에 있고요. 즉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를 비교하라는 보기가 되고 얼음과 물 중에서는 물에서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B에서가 큰 거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죠. 비열이 A에서와 B, 즉 상태에 따라서 같은 값을 갖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같은 물질이라도요. 상태에 따라서는 비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참고로 보통의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비열이 큰 경우가 많아요. 고체와 기체에는 비슷한 비열을 갖고 액체가 상대적으로 큰 비열을 갖게 되는데 그건 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물 수증기 중에서 물이 가장 큰 비열값을 갖게 돼요. 지금은 같지 않다 정도로 보기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억번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3번은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A 액체와 B 액체를 각각 넣은 후에 40도씨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평형에서의 상황인 거니까 증기압을 비교하는 상황이고 H가 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가와 나가 A와 B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둘 다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증기압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수은 액체의 이동을 보면 B 쪽이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죠. 즉 증기압은 B 쪽에서가 큰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증기압은 커질 테니까 부등호로 표현해주면 가 안에서는 30보다 5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큰 거고요. 양쪽을 여기서 비교할 수 있네요. 지금 A보다 큰 값인 거니까 부등호가 여기에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은 쪽이 나인 거고 지금 증기압이 작은 쪽이 A 쪽인 거니까요. 낮 쪽이 A, 가 쪽이 B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네요. 가는 B 액체가 맞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증기압이 작은 쪽에서가 큰 거니까 지금 A 쪽에서가 크다. A가 나인 거니까 나가 크다로 들어가야 돼요. A가 들어있는 용기에 소량의 용질 X를 첨가해서 모두 녹인 후에 40도씨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가 H보다 커진다. 지금 X가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로 주어져 있는데 용질이 들어가면서 증기압 내림에 의해서 A 쪽은 증기압이 더 작아지게 돼요. 지금 B 쪽이 증기압이 크고 둘의 압력 차이가 이 높이 차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압력이 큰 쪽, 증기압이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는데 작은 쪽이 더 작아지게 되니까 둘의 압력 차이가 커지면서 H는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25도씨 1atm에서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생성 엔탈피를 0이라고 줬는데 안정한 상태의 원소의 생성 엔탈피는 배경식으로 0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기억번은 흑연 1몰이 O2와 반응해서 CO2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 마이너스 3분의 A kJ이냐라고 묻고 있고 객관식인 거니까 이 안에서 주관식처럼 찾기보다는 그냥 이 값이 맞냐 정도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A에 해당하는 걸 방향을 뒤집어주고 3분의 1배 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반응이 나오냐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뒤집어주고 3분의 1배 하는 건데요. 뒤집어주면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생각하면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이 맞고
특히 3분의 1배 해주게 되면 개수 기준으로 몰수였는데요. 지금 산몰 기준이었는데 3분의 1배 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1몰 기준이 되는 게 맞죠? 기억법 맞는 보기가 되네요.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B. 요 중간에 있는 걸 뒤집으면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가 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제외하고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시작해서 수증기를 만드는 것까진 맞아요. 다만 크기가 맞지 않죠? 지금 개수가 수증기 기준으로 4, 즉 4몰을 생성하는 상황에 대한 건데 생성 엔탈피는 1몰을 생성하는 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4분의 1배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B까지는 괜찮은데 4분의 1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물 1몰이 기화될 때의 엔탈피 변화가 4분의 CkJ이냐,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찾아야 되고 4분의 1배 해주면 되냐, C에 해당하는 것 기준으로요. 이산화탄소 제외하고 생각하면 기화 반응이 맞고 4분의 1배에서 몰수에 대한 기준도 잘 맞춰졌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액의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용매 100g에 용질 X를 녹인 용액 1부터 4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용매의 종류를 바꿔가는 실험이네요. 1과 2가 A를 활용하고 있고 3과 4는 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액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즉 어는 점을 측정한 거고, 어는 점이 지금 용매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와 비례한 게 있는 거죠.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어는 점이 바뀌는 모습을 측정했고요. 탐구 과정 및 결과 결론이 타당할 때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번은 그 가설에 대해서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가 기억으로 적절하냐, 지금 어는 점 내림에 대한 건데 이렇게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실험 가설이 나오고 그 결론이 옳다라고 나오려면 용매가 일정한 가운데 용질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주면 돼요. 하나의 용매에 대해서는 몰랄 내림 상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럼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만 비례하겠죠. 그래서 뭐 정확히 기억 자리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려면 뭐 조금 더 명확하게는 용매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표현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같은 용매에 대해서는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는 점 내림이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같은 용매로 실험하면서 용질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으면 됩니다. 그때 같은 몰랄 농도 기준으로 같은 어는 점 내림이 나오고 몰랄 농도가 n배 되는 상황에서 어는 점 내림도 n배가 되는 상황을 찾으면 용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몰랄 농도에 어는 점 내림이 비례한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실험이 아니죠. 오히려 용매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와 무관하다는 이 표현 자체는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니은번 기준 어는 점 B와 A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들은 어는 점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에 대한 거니까요. 이런 용매에 해당하는 B액체, A액체의 어는 점을 비교하려면 용질이 녹지 않은 상황까지 어는 점을 다시 끌고 올라가야겠네요. 지금 용매 100g 기준으로, 즉 같은 용매의 질량 기준으로는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고요. 용질의 몰수를 X만큼 늘려가는 실험에서 1에서 2로 가면서 어는 점이 1.5도씨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럼 앞쪽에 처음 용매에서 시작해서 용질의 양을 X만큼 넣었을 때도 용매 A에 대해서 똑같이 1.5도씨가 낮아졌을 테니까 앞쪽 처음 시작하는 어는 점은 5.5가 되고 이게 용매 A에 대한 기준 어는 점이 됩니다. 비슷하게 3과 4를 비교하면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B의 경우에는 6.2가 낮아지고 있고요. X몰에 해당하는 양으로 6.2가 낮아지는 거니까 앞쪽에서도 비슷하게 6.2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해주면 처음 시작할 때의 어는 점, 즉 B의 기준 어는 점은 6.7이 되는 거죠. 5.5와 6.7에 대한 비교인 거니까 B 쪽에서가 높은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1A템에서 몰랄 내림 상수 A 액체가 B 액체보다 큰 거냐?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했을 때는 몰랄 내림 상수가 있고 여기에 몰랄 농도를 곱해 주게 되죠. 이때 어는 점 내림 상수 또는 몰랄 내림 상수를 비교하려면 같은 몰랄 농도에서 어는 점 내림을 비교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실험 자체가 용매의 질량이 같은 가운데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1번과 3번 또는 2번과 4번을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몰랄 농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는 1번과 3번 자리를 비교해 주면 몰랄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럼 어는 점 내림만 비교하면 되는데 1번이나 3번에서의 어는 점 내림은 A쪽은 1.5, B쪽은 6.2인 거니까 B쪽에서가 어는 점 내림이 큰 거고 그게 몰랄 내림 상수가 큰 거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B가 큰 거기 때문에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 문제 보시면요. 커피 원두 A 100g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량이 A라고 되어 있고 16g으로 실험했네요. 지금 100g인데 처음 실험은 16g으로 한 거고 16g으로부터 커피 400ml를 만들었고 이때 카페인의 80%만 추출이 됐대요. 그때 커피 속 카페인의 몰농도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고 되어 있고요. A 100g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질량을 Xg이라고 했는데 이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량 A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해주면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처음에 16g으로 실험을 해서 커피 400ml를 만들었는데 카페인 몰농도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어요. 일단 질량이 필요한 상태에서 부피와 몰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둘을 곱해주면 여기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밀리몰 단위가 나올 텐데 2.5에 400을 곱하면 1000이죠. 그게 1000분의 1이 있으니까 1000과 1000분의 1이 약분되면서 1밀리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인의 양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게 1밀리몰인데 그게 실제로는 80%만 추출된 거니까 처음에 원두에 들어있던 카페인의 정확한 양은 여기에 다시 4분의 5배를 해줘야겠죠. 100분의 80만 추출이 된 거니까요. 다시 80분의 100배, 즉 4분의 5배를 해주면 처음 A16g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을 밀리몰 단위로 먼저 구해놓은 거고 여기에 분자량 A를 곱해줘도요. 아직 밀리그램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걸 1000으로 나눠야지만 그램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몰 단위로 구했고 80%를 고려해서 4분의 5배를 해줬고요. 밀리몰 단위의 몰수였기 때문에 A를 곱해도 아직 밀리그램이죠. 1000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램 단위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16g 기준으로 실험을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100g 기준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100g 기준이 되도록 16분의 100배를 해줘야겠네요. 이 자료 정리해주면 되고요. 약분은 500이 있고 1000이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2가 남는 거죠. 32에 4를 곱해주면 128이 부모로 들어가면서 128분의 A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7번은 그림 가가 두 개의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A기체, B기체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고장치를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량은 B가 A의 2배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나에서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온도뿐만 아니라 세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거죠.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 부피가 2대 1대 2라고 했을 때 몰수도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몰수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쪽에 표현해 볼게요. 몰수가 2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보면 기억번에 W1과 W2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W1, W2는 A, B의 질량인 건데요. 몰수론 절반이지만 분자량은 B 쪽이 2배죠. 그러니까 몰수의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이 나올 텐데 A에 비해서 B가 몰수론 지금 절반인 상황. 그렇지만 분자량이 2배가 되면서 질량은 동일한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가와 나에서 B의 압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에서 B만 비교하면 몰수는 동일하고요. 같은 몰수에 온도까지 일정하다? 그럼 그냥 보일러 법칙이죠.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 게 있습니다. 압력은 부피가 13대 10이기 때문에 압력의 경우에는 10대 13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분자분모가 바뀌었네요. 가가 11 때 나가 13. 부피가 작은 쪽에서 압력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이 돼야죠. 13분의 10으로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가에서 고정장치 1만 제거하면 B의 부피가 1.3L보다 작아진다. 고정장치 1만 제거하면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두 기체는 다시 한번 온도와 압력이 같아져요.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는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 게 있죠. 지금 몰수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 고장치를 제거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전체 4리터 공간을 2대 1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몰수비가 그대로 부피비가 되는데 부피비를 2대 1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B의 부피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이 B의 부피는 이 둘을 합했을 때 4리터 기준이 되고요. 4리터를 기준으로 2대 1로 나눠 가지면서 B가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1이죠. 3분의 4리터에 해당하는 거네요. 3분의 4리터면 1.3333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요. 1.3리터보다는 커지는 상황이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1대2로 주어진 기체 상태의 반응이고 온도 T에서 실린더 가와 강철 용기 나에 A와 B가 들어있는 평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평형 파트의 문제는 주어진 자료가 초기 조건인지 평형 조건인지도 중요한데 지금 가와 나가 모두 평형 상태에서의 상황이고요.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로 들어가면서 평형에 도달한 거죠. 가에 헬륨 기체 1몰을 첨가한 후에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 1과 나의 같은 방식의 시험이네요. 똑같이 헬륨 기체 1몰을 첨가한 후에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 2에서 A의 양을 각각 N1 그리고 N2몰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형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서요. 여기 강철 용기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형의 이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즉 일정 압력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비활성 기체가 들어감으로써 부피가 커지죠. 항상 우리가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죠. 부피와 입자수를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압력으로 르샤틀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부피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피와 입자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 쪽에서는 강철 용기 조건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비활성 기체의 첨가가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가 쪽에서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부피가 커지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번에 N1이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가 쪽에서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해서 평형의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A는 1몰 기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게 맞아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N2에 해당하는 즉 오른쪽에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수는 평형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1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디귿번 1에서 기체의 부피가 1.5V리터보다 크다. 1.5V리터를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건데 항상 이렇게 르샤틀 원리를 적용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요. 조건에 의한 변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르샤틀 원리를 적용해서 반응에 의한 변화를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헬륨 1몰이 첨가되면 아무 반응을 안 해도요. 이 헬륨 1몰을 첨가한다는 이 조건에 의한 변화만 가지고도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는 몰수하고 부피가 비례한 게 있으니까 2몰 기준으로 V였다면 헬륨이 첨가되는 것만 가지고도요. 반응이 없어도 몰수가 2몰에서 3몰로 2분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부피도 2분의 3배가 돼요. 즉 1.5V리터가 됩니다. 그건 헬륨을 첨가했을 때 아무 반응을 안 해도 헬륨을 첨가한다는 이 조건에 의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정반응을 하죠. 그럼 몰수가 정반응을 통해서 다시 늘게 되죠. 그래서 헬륨을 첨가했을 때 일단 1.5V가 되고요. 반응에 의해서 몰수가 커지게 되니까 부피는 그것보다 더 커지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고 르샤틀 원리의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항상 조건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고 그다음 반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발열 반응이란 조건과 평형상수가 K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600도씨에서 평형상수 K를 A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온도를 600도씨로 유지하면서 강철 용기의 N2와 H2 기체의 부분 압력이 각각 100atm에 되도록 넣고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진행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분압 100atm 기준으로 실험을 했고요. 온도는 유지하면서 합성된 암모니아의 일부를 용기에서 추출한 후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진행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물을 없앴기 때문에 르샤틀의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이 더 촉진되면서 암모니아가 더 합성이 되겠죠. 가에서 반응 온도를 500도씨로 낮추면 K는 A보다 작아진다. 우리가 화학2에서는 그러니까 화학원 기준으로야 발열 반응의 정의를 그냥 열을 방출하는 반응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화학2에서 발열 반응의 더 중요한 정의는 온도와 평형상수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온도와 평형상수가 같은 경향성을 보이면서 온도 높일 때 커지고요. 온도를 낮췄을 때 작아지게 되고요. 발열 반응은 지금처럼 발열 반응이라면 온도와 평형상수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평형상수가 커지게 돼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평형상수는 A보다 커지는 게 발열 반응의 특징이죠. 가에서 온도를 600도씨로 유지하면서
N2의 부분 압력을 100atm에서 200atm으로 증가시키면 합성되는 암모니아 양이 증가한다. 그렇겠죠. 지금 둘 다 100atm인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N2를 200atm으로 높이게 되면 반응물을 더 첨가하는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반응물의 농도나 압력이 커지면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합성되는 암모니아 양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나과정 후에 평형 상수가 A보다 커진다. 나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더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온도가 600도씨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평형상수는 다른 요인에 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는 게 평형상수죠. 평형상수를 바꾸려면 온도를 바꿔야 되는데 온도가 600도씨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나 압력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평형상수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A로 일정하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개념적인 문제네요. 니은번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A가 B와 C를 만드는 반응인데 개수를 보면 반응 분자수와 생성물에 대한 생성 분자수가 동일해지면서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에요. 이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평형상수를 구할 때 굳이 농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몰수로 구해도 되고요. 더 편하게는 그냥 몰수 B 정도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몰수 B 정도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잠깐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정반응을 하든 역반응을 하든 이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분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부피를 감소시키든 부피를 증가시키든 부피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복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표는 T1 켈빈에서 강철 용기에 A N몰을 넣은 초기 상태, 처음 강철 용기에서 A만 넣고 시작을 한 거고요. 도달한 평형 상태 1과 1에서 온도를 T2 켈빈으로 낮춰서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둘 다 평형 상태에 대한 거고 온도는 2로 가면서 온도를 낮춘 겁니다. 전체 기체의 압력도 아주 지금 미지수로 주어져 있고 대신 A의 몰 분율을 제시하고 있네요. 몰 분율이 5분의 2, 4분의 1로 주어져 있는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아무리 진행이 돼도요. 지금 A만 넣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반응을 했을 텐데 정반응 아무리 해도 전체 몰수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T1에서 T2로 갈 때 온도만 바꾼 거지 A, B, C 중에서 누구를 첨가하거나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전체 몰수는 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몰 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할 때도요. 이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비율만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둘의 양을 상대값으로 좀 정의해서 맞춰주면서 스케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5와 4보다는 통일을 해주는 게 좋겠죠. 5와 4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20으로 맞춰주면 전체 몰수 20일 때 4배 해주면 A의 몰수 8 기준이고요. 여긴 전체 몰수 20 기준으로 5배 해주면 A의 몰수 5 기준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A, B, C의 양을 생각해 보면 A가 전체 20 중에 8이라고 해주면 나머지 11을 둘이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수를 보면 둘이 1대1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6과 6이 들어가는 거고요. 비슷하게 20 중에 5만큼 있다라고 해주면 15를 둘이 나눠 갖는 거니까 7.5와 7.5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억번에 흡열 반응이냐라고 물었는데 온도를 낮췄을 때 A가 줄어들고 BC가 늘었으니까 정반응을 한 거죠. 우리가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하면 평형에서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평형 1에서 평형 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췄고요. 온도를 낮췄으면 발열 반응을 했을 텐데 자료를 보면 그 발열 반응이 A는 줄고 BC가 늘어나는 정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반응은 발열 반응, 즉 델타 H가 음수인 반응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P1과 P2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압력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V분의 nRT 형태로 부피와 온도, 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강철 용기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아무리 반응을 해도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몰수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전체 몰수 동일하고 부피 동일하고 그럼 R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는 상황입니다. T1에서 T2로 갈 때 분명히 온도를 낮췄다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기체의 압력도 이 온도의 비율 그대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P2가 작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 T1과 T2 켈빈에서 평형상수의 비를 물었는데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B, C에 이렇게 몰수 비만 있으면 우리가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정확한 단위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긴 하지만 농도 대신에 그냥 몰수로 계산해도 되고 심지어 몰수 B 정도로만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4대 3대 3인 거니까요. 평상수는 T1 기준으로는 4대 3으로 계산해 주면 그냥 4의 제곱분에 3 곱하기 3인 거니까 3의 제곱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T2 켈빈은 이걸 그대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2대 3대 3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율 관계만 쓰는 거니까요. 2대 3이라고 했을 때 2의 제곱 기준으로 3 곱하기 3으로 3의 제곱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둘은 약분이 되는 거고 16과 4인 거니까 약분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4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4분의 1이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6월 평가원 문제들을 쭉 보면 보통은 이제 화투는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은데 이번 6월 평가원 문제는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평가원 화투 문제에 비해서는 시간 관리는 조금 더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시면요. 입방결정 구조의 단위세포를 A, B, C, D 면을 따라서 자른 단면 1과 A, E, F 면을 따라서 자른 단면 2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금속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1과 2에 위치한 원자의 중심을 점으로 표시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보기들을 보면 단순, 채심, 면심에 대해서 단면에 위치하는 그 입자의 중심을 잘 표현하라는 거고요. 단순 입방 구조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단면 1에서는 사각형의 꼭지점에 입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 모습이네요. 단면 2에서는 어차피 정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입자가 들어있다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입자가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단순 입방 구조라고 했을 때는 1과 2에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채심 입방 구조라고 했을 때는 단순 입방 구조에 위치하고 있던 꼭지점의 입자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추가되는 입자가 정육면체의 중심에 정확히 하나의 입자가 추가되는 거죠. 정육면체의 중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면 1에 그 중심이 속하고 있으니까 단면 1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입자가 하나 추가돼야 되고요. 근데 단면 2에서는 지금 원자의 중심을 표시한다라고 했었는데 채심 입방 구조에서는 이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있으니까요. 정육면체 중심에 있는 입자에 대해서 그 원자의 중심은 이 단면 2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 2번도 적절하게 들어간 거네요. 여기서 답은 나온 상황이군요.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저는 검산 차원에서 면심 입방 구조도 확인을 해볼게요. 면심이라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는 그대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정육면체의 면의 중심에도 각각 입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면의 중심에 입자가 들어간다면 저 1번 단면을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에도 입자가 추가돼야 되니까 사각형 이런 모습에서 위아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입자가 추가되는 상황이죠. 지금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1번은 2단면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번 단면에 대해서는 면의 중심에 입자가 추가되니까 이런 자리들도 추가되는 입자의 중심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삼각형에서 원래 있던 꼭지점 입자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안 되고 각각의 변의 중심에도 입자가 들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면심 입방에 단면 2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1과 2가 모두 적절하게 들어간 건 채심 입방에 해당하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레이템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질의 결합 에너지, 생성 엔탈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화 엔탈피가 20이라고 주어져 있고 NH 결합에 대한 결합 에너지 그리고 일부 물질에 대한 생성 엔탈피가 있습니다.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지금 A, B, C와 이 20까지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헤스의 법칙 적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X에 해당하는 건 생성 엔탈피인 거니까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시작해서 암모니아 액체 1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암모니아 액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암모니아 액체를 만들어야 되고 안정한 상태의 원소라면 N2 그리고 H2에서 시작하는 거고 기체 상태인 건데요. 계속 기체가 쓰일 예정인 거니까 그냥 상태는 생략해 볼게요. N2와 H2에서 시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데 1몰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 2를 여기에 맞춰주면 이 자리엔 2분의 1이 붙어야 되고 이 자리엔 2분의 3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 노란색이 필요한 건데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서 가도록 경로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A, B, C와 20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N 원자, H 원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는데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얘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질소 원자 만들고요. 수소 원자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개수는 1과 3이 붙는 상황이고요. 그럼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그 물질을 만들 때의 생성 엔탈피 자료 B와 C가 있으니까
이 화살표는 B와 C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구할 수 있고, N과 H를 이용해서 NH3를 만드는 건 결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건데, 결합 에너지가 NH 결합에 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요. 결합을 끊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를 알고 있으면 그냥 역반응이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마지막에 이 화살표만 바꿔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마치 한부 끓이기 하듯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인데요.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엔탈피를 적어보면 N2를 N으로 만드는 건 1몰 기준으로 B가 필요한 거니까 B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1몰 기준으로 C가 필요한 건데 H2에서 3몰의 H를 만드는 거니까 3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을 만드는 건데 암모니아 1몰을 만들기 위해서 NH 결합은 3몰이 필요한 거죠. 대신 3A라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A로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화 엔탈피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는 역반응에 대한 건 마이너스 2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경로를 바꿔도 반응 엔탈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A로 시작해서 B와 3C가 있고요.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요. A가 B로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에 대한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1에서 2로 바뀌고 있고, 속도식을 보면 A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넣고 반응시킨 실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초기에 A 농도가 2몰 농도에서 시작해서 반응 시간에 따라서 A의 순간 반응 속도와 전체 기체의 압력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는 T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또 강철 용기로 부피도 일정하다면 압력은 몰수와 비례관계에 있는 거고 전체 기체의 압력이자 전체 기체의 몰수와 관계가 있겠죠. 어차피 강철 용기에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부피가 일정하면 A의 농도는 또 A의 몰수와 비례관계에 있죠. 그냥 상대값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A의 몰수를 간단하게 그냥 2몰 기준으로, 그러니까 강철 용기에 대해서 부피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1리터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또는 그냥 기준을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어차피 A의 농도는 몰수에 비례하니까요. 몰수 기준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2를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전체 기체의 압력이 P가 되는 상황이 초기에는 A만 있으니까 A의 몰수 기준으로 2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압력이 이렇게 1.5배가 되면 초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 몰수가 1.5배가 된 거예요. 그럼 2에서 3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될까요? 2에서 3으로 1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가 1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A가 2에서 시작해서 1만큼 반응하고 B가 2가 생성이 된 겁니다. 즉 A가 1 반응하고 1 남는 상황인 거니까요. 지금 2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를 1로 쓸 수 있는 거고, ET가 반감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순간 반응 속도가 A로 주어져 있고 여긴 0.7A라고 주어져 있는데,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속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속도 상수는 온도가 일정한 가운데 바뀌지 않는 값이고, 그럼 속도가 A의 농도에 비례하죠. A의 농도이자 우리가 지금 A의 몰수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0.7배가 됐다라는 건 농도도 그대로 0.7배가 됐다라는 거니까요. 이 자리를 0.7로 또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감기가 ET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반감기만큼 지났으면 0.5가 됐겠죠. 근데 0.7이면 아직 반감기만큼은 지나지 않은 거니까요. 4T보다는 반응 시간이 작다 정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문제에서 묻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보면 T에서 속도 상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A냐라고 묻고 있는데 속도 상수는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A와 K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A의 순간 반응 속도가 A라고 나왔는데 속도식에 대입해주면 K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A의 농도가 그대로 1인 상황이에요. 즉 K가 그대로 A로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K는 A이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1차 반응에 대해서는 속도 상수의 단위가 이렇게 퍼스크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X는 1.75P냐라고 물었는데 X는 이 자리를 묻고 있고요. A의 몰수를 초기에 2라고 했을 때 0.7이 되려면 1.3만큼 감소한 상황입니다. 1.3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개수를 고려하면 B의 몰수는 2.6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6과 남아있는 A 0.7을 더해주면 전체 몰수는 3.3 기준으로 쓸 수 있네요. 몰수가 3.3이라면 지금 2일 때 P로 쓰고 있으니까요. 숫자를 절반으로 해주고 P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절반으로 해주고 P를 붙여주면 이 자리는 1.65P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1.75p가 아니라 1.65로 들어가야 되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 0에서 4t 세크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 8t분의 1 몰농도 퍼 세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평균 반응 속도인 거니까 전체 걸린 시간과 A의 농도 변화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은 0에서 4t까지 4t만큼 흘렀고요. 그때 A의 농도 변화량은 4t만큼 지나는 상황이라고 해주면 2에서 시작해서 2t가 반감기이기 때문에 2t만큼 지나고 그 다음 또 2t만큼 지나면서 반감기가 2번 지나서 0.5가 남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는 4t는 아니었고 4t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4t가 들어갔다면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니까 이 자리가 0.5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A는 1.5만큼 줄어든 상태인 거니까요. 이 자리에 1.5가 들어가게 되고 정리해주면 8t분의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8t분의 1이 아니라 8t분의 3 몰농도 퍼 세크가 되고 디귿번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요. 물의 상표형 그림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T도시에서 압력에 따른 물의 안정한 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P1보다 P2가 큰 거고 P2보다는 1이 더 크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A와 B를 비교하면 A가 크다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T도시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상표형도가 일반적인 상표형도가 제시되는 것과는 X축, Y축이 바뀌어 있는 상태죠. 보통 온도에 따라서 압력, 이 Y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압력과 온도가 위치를 바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일정 압력, 일기압 조건을 생각하면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고체 상태에서 시작해서 즉 얼음이겠죠. 물을 거쳐서 수증기로 바뀌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로선을 그렸을 때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T도시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수평선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안정한 상의 수는 T도시 기준으로 요 선 위에 있을 때가 즉 이 점에서가 안정한 상의 수가 액체와 기체로 2가 되고 나머지는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호를 보면 A가 2라는 거 그리고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 위치가 압력으로는 P1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보다 압력이 살짝 더 큰 곳에 P2가 있는 거고요. 1기압보다는 그게 작다 정도인 겁니다. P1보다 살짝 오른쪽에 P2가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기억번 P1 ATM T도시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물의 안정한 상은 액체와 기체이다. 액체와 기체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 P2 ATM T도시에서 물의 가장 안정한 상이 기체이다. P2 ATM이라면 P1 기준으로 압력이 더 높아진 거니까 살짝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액체가 안정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라 액체예요.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P1 ATM이다. 지금 요 곡선 자체가 증기압력 곡선이죠. T도시 기준으로 P1에 해당하는 게 물의 증기압력. 원래 증기압력의 정의 자체가 주어진 온도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는 압력입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시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는 전부 1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1몰을 넣었고요. 여기서 반응시킬 때 다음 중 A의 분합분의 C의 분합을 B의 몰 분율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가운데 강철 용기 부피도 일정한 상황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A와 C의 분합비라고 했지만 혼합기체에서 부분압력의 비율은 결국 몰수비인 거죠. A와 C의 몰수비인 거고요. 어차피 몰 분율에 따라서 X축이 몰 분율일 때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몰수비이자 몰수비가 몰 분율 비이기도 한 거잖아요. 몰 분율도 어차피 전체 몰수 중에서 A의 몰수, 전체 몰수 중에서 C의 몰수인데 같은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몰수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면 부분압력비이자 몰수비이자 그냥 몰 분율비라고 생각하면서 자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A만 1몰 넣은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X축은 B의 몰 분율인데 B의 몰 분율을 잠깐 X라고 두면 A의 몰 분율과 C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B의 몰 분율이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몰 분율비가 그대로 몰수비인데요. A만 넣고 시작한 실험인 거니까 B와 C는 반응할 때 개수비대로 반응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B와 C가 항상 몰수가 동일한 상태예요. 그럼 B의 몰 분율을 X라고 했을 때 지금 A, B, C 몰 분율을 잠깐 생각해 보면 몰 분율 기준으로 B를 X라고 했을 때요. 무조건 C도 X가 되는 거고 같은 몰수로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몰 분율은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와 C가 X라면 A의 몰 분율은 1-2X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X축을 B의 몰 분율이자
그대로 x라고 두면 y축에 들어가는 a의 분합분의 c의 분합이 그냥 a의 몰분율분의 c의 몰분율이 되는 거니까 y축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라고 했을 때 1-2x분의 x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어진 x 값에 따라서 y축에 들어가는 함수 값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사실 수학에서 유리함수 개념을 통해서 좀 식정리를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정금선으로 갖겠죠. x가 0.5일 때, 뭐 간단하게는 x가 0.5가 되는 상황이 결국 정반응을 하면서 a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x가 최대값으로는 0.5에 가까워지면서 0.5, x 0.5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x가 0.5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분모가 0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전체 y값은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개형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b의 몰분율이 0.5에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커지는 값을 가지고 있고, 뭐 처음 출발할 때 정도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b의 몰분율이 0이라고 했을 때는, 즉 x에 0을 대입해 주면 처음 시작할 때 c의 분합이 0이 되면서, 또는 여기에 x에 0을 대입했다라고 해주면 y값이 0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애들 중에서 x, b에 해당하는, 즉 x축 값이 0.5에서 점근선을 가지면서 쭉 커지는, 무한대 쪽으로 커지는 점근선을, 개형을 갖는 애들은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유리함수꼴로 좀 바꿔가면서 대수적으로 정리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개형을 보면서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6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동일한 양이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N2와 O2의 혼합기체 1g이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N2와 O2를 합해서 지금 1g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에서는 X기체 1g이, 이것도 질량 자료는 다 그림에 빼줬네요. X기체 1g이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X의 분자량에 대해서는 2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질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14, 16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체 상수를 0.08로 주면서, 보통은 기체 상수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요. 계산을 할 때는 비율 관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0.08을 넣어서 정확히 계산하라는 거죠.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동일한 양이라고 했는데 화학식량은 N2의 경우에는 28이 되고요. O2는 32예요. 그럼 28짜리와 32짜리가 1대1로 들어있는 거니까 이 혼합기체에 대해서 평균 분자량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평균 분자량은 둘이 1대1로 들어있는 거니까 뭐 내분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중간값이 되면서 혼합기체에 대해서 평균 분자량은 30이 됩니다. 평균 분자량 30짜리가 1g 있는 거니까 몰수로는 30분의 1몰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압력을 물었는데 압력은 V분의 nRT 형태가 되고요. 기억번에서 묻는 압력 P1의 경우에는 부피는 1리터 기준으로 몰수는 1g을 평균 분자량 30으로 나눠서 30분의 1몰이고요. R값은 0.08로 계산하라고 했고, 온도는 300켈빈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군요. 온도 300켈빈을 대입해주면 30과 300 약분해주면 10이 남고요. 10에 0.08을 곱하는 거니까 0.8atm으로 정리가 되네요. P1은 0.8이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은 P2에 대해서 P2가 P1 기준으로 15배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물어봤네요. 요 기호 자체가 여기 분자량이 2 이상이라고 준 요 조건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죠. 분자량이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쪽에서는 분자량이 30짜리가 있는 거고요. X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자량은 모르겠지만 2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정확히 분자량이 그냥 2라고 해주면 2분의 1몰 기준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0분의 1몰이고요. 여기는 분자량이 2라고 했을 때는 2분의 1몰이 되는 건데, 정확히는 2보다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분자량이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몰수는 2분의 1몰보다 같거나 오히려 작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계산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그냥 P1, P2만 비교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주어진 가와 나 상황을 보면 온도하고 부피는 똑같아요. 그럼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는 건데 몰수만 놓고 오면 30분의 1과 2분의 1은 지금 15배 차이고요. 그럼 15배가 되거나 아니면 15배보다 작은 거니까 압력도 15배가 되거나 15배보다 작은 겁니다. 15배보다 같거나 작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은 P2를 직접 11분의 6으로 제시하고 분자량을 다시 구하라고 했네요.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선 질량이 있으니까 몰수 정도만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에서 몰수를 구해주면 RT분의 PV 형태로 정리가 되고, 한 번 했던 계산인 거니까요. R은 0.08에 온도는 300켈빈 곱해주면 24로 정리가 되고요. 압력은 문제에서 11분의 6으로 적고 부피는 1리터 상황입니다. 약분시켜주면 4가 되면서 44분의 1몰이 되는 거고요. 44분의 1몰이 1g인 거니까 1몰 기준으로 44배 해주면 X의 분자량은 44가 되겠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3페이지까지 쭉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문항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마지막 남아있는 네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요. 어떤 학생이 5가지 수소환물에 대해서 조사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X가 2에서 4주기, 14에서 17쪽 원소라고 조건을 줬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원자 번호 그리고 주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활동은 보통 편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4페이지에 좀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고요. 탐구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5가지 수소환물에 대해서 끓는 점을 조사했어요. 수소환물의 끓는 점에 대한 거고, 처음에 같은 주기에서 X의 원자 번호에 따른 기준 끓는 점을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주기율표상 좌우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족에서 X의 주기에 따른, 즉 세로로 보면서 주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로 넘어갈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탐구 결과를 보면 지금 좌우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가로로, 어느 쪽이 세로로 비교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판단을 하라는 거네요. 그래프의 개형은 주어져 있지만 X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원자 번호와 주기 중에서 대응을 시키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A, B, C가 이 수화물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B이기 때문에 먼저 B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느 쪽이 주기고 어느 쪽이 원자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즉 주기율표상 어느 쪽이 좌우 비교고 어느 쪽이 위아래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B는 B보다 작은 쪽 그리고 B보다 큰 쪽이 하나씩 있으면서 양쪽 그래프에서 모두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실전에서라면 이렇게 그리지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요. 지금 주기로는 3개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고 족은 14, 15, 16, 17쪽에 4개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어느 쪽이 주기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어느 쪽이 족에 대해서 나타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만 놓고 봤을 때 B의 위치는 주기로 봤을 땐 중간에 있어야겠죠. 뭐 어느 쪽이 주기든지 간에 B가 중간에 있으니까 B는 3주기 원소와 결합한 수소환물이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또 어느 쪽이 아직 원자 번호인지 몰라도 어쨌든 결합하고 나서 B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쪽, B보다 원자 번호가 큰 쪽이 있어야 되니까 양쪽 끝에 있는 14족이나 17족 원소가 지금 B에 들어있는 원소로 대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 또는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여기나 여기 15족이나 16족에서 B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B가 15족이나 16족 원소라고 했을 때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딘가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비교하는 상황이 될 텐데 15족, 16족에 대해서 세로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소화합물들 중에서 가장 기준 끓는 점에서 특별한 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이 세 자리죠. 정확히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15족엔 NH3가 있고 16쪽엔 H2O가 있고 17쪽엔 HF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분자들은 수소 결합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위아래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분자 간 힘이 분산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커져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게 2주기에 있는 이런 수소 결합을 하는 NH3, H2O, HF입니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얘네들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높은 거고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애를 제외하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커지는 거죠. 보통은 17쪽 원소 기준으로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HF가 끓는 점이 가장 높아지고요.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머지 할로젠 원소들에 대해서는 HI, HBr, HCl의 순서가 되면서 여기는 분산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경향성과 별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HF는 끓는 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2주기에서 끓는 점이 높아야 되고 나머지 3주기에서 작아졌다가 4주기로 가면서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아직 3주기에 15족인지 16족인지 모르겠지만 15족, 16족에 대해서는 둘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2주기에 있기 때문에 2주기에서 컸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3주기에서 작아지고 4주기에서 다시 커지는, 지금 개형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주기에 대한 거고요. 2주기, 3주기, 4주기에 대한 거고 왼쪽이 원자 번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기억은 원자 번호이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을 이제 15족, 16족 중에서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2주기 원소라면 만약에 B가 16족이라서 뭐 정확히는 H2S였다면 C가 H2O가 되는데요. C가 H2O가 되는 순간 우리가 물에 끓는 점, 물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씨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오히려 영하에서 끓는 점이 나온 걸로 봐서 B가 16족으로 들어가면서 H2S라면 C가 물이 되면서 이 주어진 기준 끓는 점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B는 16족이 아니라 15족인 거고요. 그럼 B의 경우에는 15족의 pH3에 해당하는 거고 2주기의 C의 경우에는 암모니아로 들어가는 거고요. B가 지금 pH3로 들어가면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같은 주기에서 좌우를 비교하면서 A의 경우에는 14족의 규소죠. SiH4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전체를 대응시킨 상황이고요. B에서 N은 2냐라고 물어봤는데 B의 경우엔 pH3가 되면서 이 N에 해당하는 건 분자 내 수소 원자의 개수죠. 3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N은 3이 되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분자량을 C와 A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C는 NH3, A는 SiH4 형태가 되는데 지금 뭐 수소의 개수를 비교하든 질소와 규소의 원자량을 비교해 주든 A 쪽에서가 분자량이 더 큰 거죠. C가 A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요. 아세트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Ka 값을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표는 혼합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 가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농도 수소이온 농도하고 이렇게 Ka 값이 같아지는 건 우리가 보통은 pKa와 pH가 같아지는 조건으로 많이 기억을 하죠. pKa와 pH가 같아지거나 또는 이렇게 Ka와 수소이온 농도가 같아지는 건 약산과 그 약산의 짜겸기가 1대1로 들어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당량점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반당량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치를 이런 위치에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요. 지금 혼합 조건을 보면 이몰 농도 아세트산 100ml 그러면 아세트산 200ml몰에 NaOH를 100ml 넣게 되면 아세트산을 NaOH로 적정하는 상황에서 절반만큼 적정된 반당량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세트산의 절반이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뀌면서 산과 짜겸기가 1대1이 되죠. 그러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준 거고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가해서 직접 구하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체 약산인 아세트산을 NaOH를 넣어서 절반만큼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꿔주면 약산과 그 짜겸기가 1대1로 들어있는 완충의 상황이 되고요.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게 Ka가 되는 상황이죠. 우리한테는 알려준 거고 pH가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에서도 가에서와 동일한 pH자, 동일한 수소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알려준 거고요.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의 몰 농도가 같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X-Y가 2Ka이다. 지금 X-Y를 묻고 있는데 Ka가 나에서의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러면 이 Ka 대신에 우리가 나에서의 수소이온 농도가 K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산성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을 강산인 염산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었다라고 했을 때 산성 상황인 거니까 X가 Y보다는 큰 거고요. 그러면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 플러스가 남는 상황이죠. 정확한 몰수와 부피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는 Ka와 같다라고 준 상황에서 수소 이온의 몰수가 100X가 있었고 여기서 100Y에 해당하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면서 중화 반응으로 둘이 반응하고 H 플러스가 요만큼 남은 거고요. 부피는 둘이 합쳐지면서 200ml 상황이에요. 밀리몰 단위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도 밀리리터로 나눠주면 정확한 농도가 나오는 거고 100은 약분시켜주고 생각해주면 분자 쪽에는 X-Y가 남고 아래쪽은 2가 남는데 그냥 2를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EKA가 X-Y이다. 니은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사실 정확한 몰수와 부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는 같은 부피 상황인 걸 고려하면 같은 100ml끼리 비교했을 때는 H 플러스의 농도가 X, OH-의 농도가 Y라면 둘을 섞었다라고 했을 때요. 100ml 기준으로 남아있는 H 플러스의 농도는 X 빼기 Y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X 빼기 Y를 그대로 쓰는 건 100ml 기준인데 지금 둘을 섞으면서 부피는 200ml로 2배가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그냥 한 번에
농도 기준으로 100ml에서 H 플러스가 X만큼 있었고 100ml에서 Y만큼 있었다. 그러면 X에서 Y를 빼주면 100ml 기준으로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한 건데 실제 부피는 100ml가 아니라 200ml가 되면서 2배인 거니까 부피가 2배가 되면서 농도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그냥 농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이 값을 그대로 KA라고 해서 바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한 번에 잘 안 되셨으면 정확한 몰수와 부피로 정석대로 풀이하셨어도 돼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 1몰 농도 NaOH 1ml를 가와나에 각각 넣었을 때 pH 변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용액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가 1대1로 들어가면서 가는 완충용액 상황이에요. 이렇게 강산이나 강염기를 소량 넣는 상황에서 pH 변화는 완충용액에서가 다른 용액에 비해서 작은 거니까요. 가가 나보다 작다라는 건 가가 완충용액이라는 걸 확인하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K가 속도 상수고 1차 반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개수는 2대 4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와 나의 초기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부피가 2배 차이고 A의 몰수를 XY로 줬네요. 반응이 진행될 때 A의 부분 압력은 반응 시간이 가에서 2T일 때와 나에서 4T일 때 같다. A의 부분 압력이 반응 시간이 가에서 2T일 때 그리고 나에서 4T일 때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2T, 4T를 기준으로요. 지금 반응 시간이 0에서 시작해서 T, 2T, 3T, 4T까지 고려했을 때 가에서의 상황과 나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쪽을 가, 이쪽을 나라고 했을 때요. 지금 가에서 2T일 때 그리고 나에서 4T일 때를 기준으로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피가 2배 차이인 상황이죠. 근데 압력이 같으려면 몰수가 그대로 2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기체가 이 정도는 좀 익숙해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다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확인하기 전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2배, 그럼 몰수까지 2배여야지만 압력이 같아지는 거죠. 정확히는 압력은 V분의 nRT 형태로 정리가 되고 지금처럼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2배라면 몰수가 2배여야지만 같은 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값으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이 자리를 1이라고 두면 이 자리가 2라고 알려준 거죠. 정리해 보고 있는 거예요. 가에서 2T일 때 A의 분압과 4T일 때 A의 분압이 4배 차이 난다. 즉 4T로 가면서 2T일 때와 비교해서 압력이 4분의 1배가 됐다는 건데 온도와 지금 가에서 보고 있으니까 부피도 일정하거든요. 온도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라선 압력이 이렇게 4분의 1이 되려면 몰수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몰수이자 농도가 4분의 1이 되면서 반감기가 2번 흘렀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T만큼 지났을 때 4분의 1배가 되면서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T가 반감기인 거네요. 그러면 초기의 자료도 준 게 T가 반감기인 거니까 2T가 흘렀을 때는 4분의 1배가 된 거겠죠. 초기 가에서 A의 몰수는 4가 되고요. 비슷하게 4T까지 오려면 반감기가 4번 또는 2T당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씩 2번 오면서 16분의 1배. 그럼 초기에는 32가 됩니다. X와 Y에 대한 비율관계 같은 것들 물었겠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A의 반감기는 2T가 아니라 T로 들어가야 되고요. X와 Y 초기 몰수에 대한 비율관계는 8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8X가 Y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 나에서 3T일 때 A의 몰분율과 B의 몰분율에 대한 비율관계를 물었는데 압력도 지금 몰수 B였지만 몰분율도 같은 시점에서 전체 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몰분율 B이자 그게 그대로 몰수 B가 되겠죠. 어차피 몰수 B인 거니까요. A와 B에 대해서는 제가 나에서 물었으니까 지금 초기 30이라고 했지만 사실 32도 필요 없죠. 그냥 어차피 비율인 거라면 편하게 3T만큼 지났을 때는 반감기가 3번 지난 거니까요. A와 B에 대해서 그냥 초기에 A를 8 기준으로 해서 3T만큼 지나서 반감기가 3번 지나가면 A의 몰수이자 몰농도가 8분의 1배가 됩니다. 8에서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7만큼 줄어든 건데 조심해야 될 건 개수죠. A가 7만큼 줄어들게 되면 개수가 A와 B는 1대2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2배 반응하면서 B는 14만큼 생성이 되죠. 그럼 처음에 B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A가 8에서 1로 줄었을 때 B는 0에서 14로 늘게 되고
이때 A와 B의 몰수비이자 몰분율 B는 14배 차이가 나는 거죠. 14이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약염기 A와 약염기 B에 HCl을 각각 넣어서 만든 혼합수행 가와 나에 대한 혼합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산에 강염기를 넣게 되면 약산의 짝염기인 약염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약염기에 강산을 넣게 되면 비슷해요. 약염기를 약염기의 짝산인 약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Cl이 들어온 만큼 약염기가 H+를 받아서 약염기의 짝산으로 그냥 바뀐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에 HCl을 넣어서 A를 AH+ 약산으로 바꾸게 되고 B를 BH+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이때 혼합수액에서 Cl-의 농도를 주고 있네요. Cl-는 3연기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구경꾼 이온에 대한 건데 구경꾼 이온의 농도를 주면서 부피를 찾으라고 한 것 같고요. 산과 염기에 대한 비율 관계가 같쪽에 제시되어 있고 pH는 둘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네요. 일단 자료 정리를 먼저 해보면 Cl-의 농도가 0.1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상황에서는 Cl-는 0.5몰 농도로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약염기랑 혼합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Cl-의 몰수는 안 바뀝니다. 몰수는 안 바뀌는 가운데 혼합되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뭐 일종의 이게 지금 약염기라고 되어 있지만 Cl- 입장에선 물과 그냥 혼합되는 상황과 동일해요. 몰수는 안 바뀌고 그냥 부피가 커지면서 희석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얼마나 희석이 됐냐라고 했을 때 0.5에서 0.1이 되려면 농도가 5분의 1배가 됐죠. 그럼 부피는 5배가 된 거고 부피가 5배가 되려면 원래 있던 1배 제외하고 첨가되는 게 원래 있던 거의 4배여야 됩니다. 4배가 400인 거니까 V원자린 100이네요. 검산 차원에서 100에 400을 더해서 부피가 100에서 500으로 5배가 되니까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5배가 되면서 농도가 이렇게 5분의 1이 된 겁니다. 비슷한 계산으로 이번엔 0.25가 되려면 농도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부피는 2배가 된 거고요. 부피가 2배 됐다는 건 원래 있던 1배만큼을 제외하고 그 1배만큼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게 20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원래 있던 것만큼 더해져야지만 부피가 2배가 되는 겁니다. V2도 20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 이용해주면 X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산과 염기의 반응에 대해서 특히 약산과 강염기의 반응, 약염기와 강산의 반응은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약산이나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산은 HA에서 시작해서 강염기가 들어오면 A-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거고요. 약염기의 경우에는 강산과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약염기에서 H+가 붙으면서 약염기의 짝산인 약산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A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보통 일반적인 약산의 반응은 이렇게 쓴다면 중성의 A에서 시작하면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A에서 시작해서 HA+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대한 거예요. HA+로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염기의 대표격이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에서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것처럼 보통 표시할 때는 AH+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염기에 H+가 붙으면서 약염기의 짝산으로 바뀌는 거고 B의 경우에도 B에서 시작해서 염산과의 반응을 통해서 H+를 받으면 BH+로 바뀌는 상황. 항상 약산,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처음에 400X가 있었는데 50mm몰이 들어와서 50만큼을 A에서 H+로 바꿔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전에선 이런 상황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그냥 여기에 간단히 표시하겠죠. 지금 3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AH+와 A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50만큼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럼 50만큼 바꿨으니까 얘가 50mm몰 존재할 테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AH+분의 A가 3배인 거니까 얘에 비해서 3배만큼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약산, 약염기의 총량은 강산, 강염기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총량은 초기의 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과 50이 남아있다는 건 처음에 200 있던 것 중에서 50을 바꿨다는 거죠. 처음에 약염기 A가 200mm이 있어야 되니까 200을 맞춰주려면 X자리에 0.5가 들어갑니다. X가 0.5라는 것도 찾았고요. 지금 뭐 기억, 니은 다 찾은 상황이군요. X는 0.5가 되고 V1 100, V2 200인 거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이온화 상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X를 구했으니까 오른쪽도 정리해 볼게요. 이 자리는 그러면 1.5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슷하게 여기도 BH+와 B를 놓고 봤을 때
상황 파악이 잘 돼 있으면 그냥 초기에 있던 B를 BH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곱해주면 300이 있었고 100만큼 바꿨으니까 300 중에서 100을 바꾸고 아직 200이 남아있는 겁니다. 항상 전체 초기량은 강산 강염기와 반응하는 과정에서도 약산 약염기의 총량은 유지가 돼야 돼요. B에서 BH 플러스로 이렇게 100만큼 바꿔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KB 값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KB 값도 기본적인 식은 머릿속에 있어야죠. 농도를 기준으로 A를 가지고 써볼까요? 염기에 대한 이온화 상수에 대한 거고요. 염기가 들어가고 KB 값은 OH-와 염기의 짝산에 해당하는 AH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값을 비교하라고 한 건데 pH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pH뿐만 아니라 pOH도 같은 거죠. 즉 수산화이온 농도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와 다에서 KB 값에 대한 비율 관계만 물었는데 어차피 둘 다 수산화이온 농도는 동일한 상황이오니까 KB 값에 대한 비율 관계를 결정하는 건 이 짝염기 관계에 있는 염기와 염기의 짝산에 대한 이 비율 관계 정도만 정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율 관계는 여기서 다 정리가 된 거죠. 지금 분자 쪽에 B가 있고 분모 쪽에 A가 있는데 A에 대해서는 염기분의 짝산에 대한 비율이 3분의 1이고요. B에 대해서는 염기분의 짝산에 대한 비율이 2분의 1이 됩니다. 요 식만 정리해주면 되고 2분의 3으로 정리가 되네요. 6이냐라고 물었지만 2분의 3에 해당하고요. 디귿번은 틀린 보기.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평에 나와 있는 화학2 문제들은 보통 화학2 문제들은 이렇게 계산이 간단하지 않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묻기보다는 좀 중간 과정에서 계산이 길게 이어지는 문제들, 특히나 뭐 평형 파트 문제들이나 선형기 파트 문제들에서 계산이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6평에서는 일단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묻고 계산은 복잡하게 출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6평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나오도록 문제가 출제됐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계산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예전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서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 계산이 좀 더 이것보다는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풀이하면서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6월 평가원 화학2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